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은 정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선에서 정고점 2,660선 거기까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근데 2차 전지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지금은 저평가된 주식은 없고 좋은 주식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들은 보초로 세워두고서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칩 관련주 중에서도 있고 AI 관련주 중에서도 있고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관련주들이 최근에 회장님이 이제 아드님이 결혼을 하셨죠? 제가 아주 감사하게도 이제 초대를 받아서 거기 갔다 왔는데 어떻게 아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제 우리 나이로 34. 34. 딱 좋은 나이에 남자 나이니까 결혼하셨네요. 좀 어떠세요? 뭐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숙제 중에 하나를 이제 해결을 했고 아직 하나가 남아 있죠. 그러니까 2명이니까.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고 홀가분하고 그래서 밀린 숙제 다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속이 시원하고 아주 좋고 그러더라고요. 혹시나 뭐 아드님한테 영상 편지. 근데 어쨌든 그때 저 이제 사모님 처음 뵙고 이제 회장님이 이제 따님도 한 분 계신데 그때 뵈니까 되게 특히 사모님이 엄청 좋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또 유명한 그 김 작가 이렇게 뵙게 돼가지고 다들 그냥 좋아했죠. 자리를 빛내줘서 아주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제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결혼을 해야겠지요. 자, 이제 주식 시작으로 좀 돌아왔어요. 코스피가 한 달 만에 이제 지난주 2,600선 또 회복했다가 좀 좋은가 싶었더니만 오늘은 또 다시 깨졌더라고요. 한국이랑 미국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미국은 뭐 S&P 500하고 나스닥만 보면 되니까는 나스닥이 이제 7월 중순에 고점이었죠. 전 고점 1,440포인트대까지 올라갔다가 아시다시피 중국 그 부동산 리스크 불거지면서 이제 1,320포인트대까지 고점 대비 1,000포인트 조금 넘게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지난주 국내 주식이 조금 오버슈팅한 감이 있었죠.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하고 목요일 날하고 금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 날 종가로 2,600을 돌파했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미국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26포인트 하락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 미국에서 토요일 날 새벽에 끝난 미국장이 이제 급락한 배경, 그게 조금 중요한데 가장 그 떨어진 이유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급락을 한 편이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좀 상승할 거로 그래서 시장에 우호적이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 있는 삼성전자도 72,000원대가 넘었었는데 그렇죠. 그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된 거예요. TSMC에서 고객들한테 천천히 납품을 하라고 납품 지연 소식들을 전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반도체 수요가 둔화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경기가 회복되는 그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는데 그러면 경기가 이게 둔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면서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하락한 그 상태가 된 거죠. 자, 지금 S&P 500이 4,450, 나스닥이 13,700 정도, 다우도 34,000. 나스닥 같은 경우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전 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전고점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14,400포인트 거기를 돌파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지금 한 1,000포인트 기준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연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미국 경기도 그렇고 지난번에 하락을 유발시켰던 여기까지 13,200포인트대 여기까지 유발시켰을 때 여기가
중국의 부동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여기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여기까지 급락을 했던 거는 그거는 이제 유가가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면서 좀 올랐다면서요?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근데 유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네. 이렇게 이제 반등이 왔는데 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보통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제가 추가적으로 여기 밑으로는 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면 거기서 이렇게 눈치 장세를 피고 있다가 실적이 좋아진다든가 그러면은 정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도 2500선, 2500선에서 정고점 2660선. 네, 여기죠. 예. 거기까지 이제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여기 안에 크게 우리나라 증시도 한 100포인트 선 있죠.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는 순간적으로 2,500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2,500까지는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없을 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은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2,550선은 아주 견조한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도 제한적이고 네. 여기에서도 역시 2,600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약간 박스피가. 예, 박스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서 만약에 미국장이 의외로 괜찮다 그러면 또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 분위기죠. 자, 그럼 회장님은 지금 이제 벌써 이제 9월 중순 곧 있으면 이제 추석이죠. 예. 아, 그럼 이제 지금 투자하시면서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되시나요? 언제 진입해야지 되느냐 그런 거죠. 이제 지수하고 관계없이 지수는 비교적 급락세가 없을 거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매수하고자 하는 종목들 있죠. 네. 그것들을 언제 진입해야지 적정한가. 이제 그게 고민인 거예요. 제일 큰 고민이. 그러니까 이제 섹터나 뭐 이런 것들은 대충 이렇게 추려져 있는데 네, 그러니까는 그런 쪽에 또 이제 보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언제 적정한 주가로 진입하는 게 제대로 이제 맞는가. 그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죠. 그러니까는 나름 괜찮게 보는 종목들은 다 보초는 다 세워놓은 거죠. 네, 이제 그것들이 합리적인 가격,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가격이 오면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섹터는 좀 좁혀졌다고 말씀해 주셔서 올해 이제 남은 거는 이제 4분기, 내년 상반기 보셨을 때 좁아진 섹터는 어디들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도 가격 메리트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뭐냐면 올해 같은 경우 봄에 그러니까 1분기 끝, 2분기 초 이럴 때는 2차 전지 그랬으면 확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게 2차 전지도 정리가 된 거예요. 그 옥석 가리기를 해가지고 요번에 제일 센 게 포스코 아니에요?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엠, 그러니까 포스코 관련주, 또 이제 포스코 그 자회사들 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121선을 바닥으로 해가지고서 3일간 반등을 했는데 이거는 일봉 61선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3일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요런 게 포스코 제일 대장이라는 얘기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은 종가에서 그 이제 상승세로 전환이 됐었어요. 8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90만 원을 회복했거든요. 에코프로. 그래서 아직 이제 121선을 이제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이게 5일선을 올라타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급등할 가격은 아닐 것 같고 횡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11선이 내려오면서 올라타고서 어떤 호재가 발생을 하면 반등을 할 수도 있겠죠. 기술적으로. 저는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요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완전 역배열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 기술적 분석이 그렇다는 거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서 나머지들은 거의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시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 SDI라든가 원래는 과거에 제 최선의 주였었는데 삼성 SDI 이런 경우는 뭐 그래프가 여기서 완전 역배열이 나오면서 여기 뭐 내려오는 21선에 치여가지고 다시 떨어졌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 연중 최저가에서
별로 반등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이것도 그렇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연중 최저점에서는 조금 올라왔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죠. 아직도 이제 요거는 그래도 내려오는 거에서 이게 올라가다가도 여기서 또 부딪힌다고요. 부딪히겠죠. 네, 그러니까는 아직 제대로 된 반등이 되게 어렵죠. 이게 연중 최저점이었었거든요. 53만 원대.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조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졌는데 유상증자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물량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반등하기도 어렵고 여기서 권리락이 발생을 했는데 이후에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유상증자 한 물량이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물량 출회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연저점이죠. 여기가 50만 원이 깨졌다가 지금 50만 원을 아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명이 갈 때 제대로 가지도 못했는데 가지도 못하고 떨어질 때는 또 같이 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주식은 아무튼 좋은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장주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주나 2차 전지 중심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무튼 안 좋을 때 반등이 제일 센 게 그게 당분간은 대장 역할을 해주는 지금 거죠. 그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 아까 전에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대장주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락기에 잘 버티고 있으니까. 그리고 반등이 거기에서 대반등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까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매수해도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여기에서는 아주 순간적으로 나빴죠. 흘러내리니까는. 그렇지만 여기에 61선에서 일봉 61선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온 게 요거 되게 강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규모에 따라서 요날에 또 지수가 많이 급등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맞춰가지고서 오늘 오버슈팅을 한 거고 여기에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포스코 스틸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날 상한가를 친 거예요. 금요일 날에. 그러다 아니면 오늘도 또 이제 급등을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 포스코 주식들이 꽤 괜찮더라고요.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 엠텍도 괜찮고. 포스코 엠텍도 떨어졌다가 대장주들이 포스코 그 홀딩스하고 이런 것들이 반등을 하니까 이것도 의미 있는 이렇게 이제 반등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숙지하고 있다가 다음에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회장님 보셨을 때 2차 전지는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칩 관련주. 칩 가기 전에 이제 2차 전지 조정은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약간은 좀 큰 것들은 끝났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더 좀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거는 그 이후에 기업 실적이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삼성 SDI나 이런 거, LG화학 같은 거 보면은 지난번에 하락을 하다가 삼성 SDI 같은 경우도 8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7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대반등 한번 있고서 추가 하락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추가로 급락을 했던 거예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섣불리 저기가 바닥 같은데 그렇게 단정 짓기는 좀 애매하다. 그렇죠. 그런 이때 80만 원까지 갔었죠. 80만 원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그래프가 나빠지면서 급락을 한 거니까 연저점이거든요. 여기가 23년이 여기서부터니까는 23년 저점이 여기인데 이거는 연저점이거든요. 여기는 작년 저점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뭐 좋지도 않은, 그러니까 나쁠 일도 별로 없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니켈 값 그런 거, 리튬 가격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이 또 이 배터리 업체들 경쟁이 치열한 데다가 그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한 1% 이상 이렇게 이제 감소거든요. 지금 한 5% 감소했나? 지난해에 비해서. 그게 통계적으로 잡히다 보니까는 수익성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첫 번째 2차 전지에서는 이제 2차 전지가 굉장히 가격적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보신다라는 얘기셨고 두 번째가 칩이요? 반도체. 반도체. 그쪽은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네. 실적이 1분기, 2분기 실적이 나빴잖아요. 나빴죠. 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실적이 만약에 턴을 하고 요번에 디램 값도 한 20% 인상을 했잖아요. 이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 기대 심리가 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 칩 관련주들은 2분기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3분기에 지금 조정을 받는 종목들도 있고 지금 바닥권에서 좋은 종목들인데 바닥권에서 아직 이 반등을 못하는 주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칩 관련주 스몰 캡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수익률을 따지다 보면 그 개별주성 있는 그런 주식들이 수익을 나중에 조금 더 다시 말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5% 올라가면 이런 것들은 뭐 한 20%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싶어가지고 칩 종류들을 몇 개 종목들을 이제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외국인 이제 보유 비율이 2021년 8월 이후로 최고치인 53% 들어가고 이달 들어 기간도 삼성전자 9,730억 원 이제 순매수하면서 주가 끌어올렸다고 하는데 오늘은 물론 좀 떨어지긴 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같이 쌍끌을 매수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향후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그 기대 심리 때문에 그런 거고 최악은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고 국내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떠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개인들은 많이 팔았죠. 그렇죠. 쌍끌이를 기관과 외국인이 했다는 거 누군가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7만 원 이상에서 삼성전자가 원체 고생을 많이 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재작년에 연말에 8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5만 2천 원,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7만 원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전자 좀 이제 3분기 실적 잘 나온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리고 9월에서 12월의 주가는 괜찮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급등을 한 거죠, 지금. 그것도 이제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아니 뭐 이 크다란 주식이 이렇게 갭상승하는 경우 장대 양봉을 그리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저희도 많이 웃고 그랬는데 7만 3천 원까지 갔다가 또 다시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엊그제 토요일 날 그 악재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지켜봐야죠. 만약에 그렇게 전망을 한다 그러면 조금 긴 기간 동안 그 반도체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예측을 한 거니까는. 섣불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단기적으로는 이제 그래프가 조금 뭐가 되려고 그러는데 또 7만 원이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걱정도 좀 되죠. SK 하이닉스는요? 뭐 삼성전자보다는 그래프가 더 낫지 않나요? 더 낫죠. 이게 떨어지는데 제한적이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뭐 많이 떨어질 일이 없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많이 떨어질 일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요번 떨어질 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에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형주 말고는 딴 데서는 좀 좋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있죠. 근데 많이 올라간 건 말고 많이 올라간 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나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이거 뭐 제가 올봄 5월 중순만 해도 2만 원 했었거든요. 여기. 그런데 이거 뭐 6만 원이 넘게 올라갔으니까는 이때가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나쁘게 나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1분기 실적이. 그때 2만 원 했었거든요. 2만 원 밑에 있는데 이게 그 뒤에도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만 샀어도 300% 올라간 거예요. 300%, 3배. 그렇죠? 그러니까 올 초에야 뭐 쌌었죠, 이거. 만 원 조금 넘었었는데 이때 배당락되고서 10,000원 초반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올 봄에 챗 GPT 나왔었잖아요. 올 초에 챗 GPT 열풍일 때 조사를 해보니까는 GPU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가장 유사한 거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한미 반도체. 그러면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적이 나빠서 그때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그 이후에 그냥 꾸물럭꾸물럭해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데드 클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이런 거 말고. 근데 개별 종목 같은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거 지나간 종목들은 괜찮고. 이런 종목은 절대로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리고 이수페타요? 이수페타시스. 이것도 이제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10,000원도 안 되는데 4만 원이 넘게 가서 요럴 때는 이제 완전 정배열이잖아요. 그러고서 여기서 데드 클로스가 발생해서 떨어졌다가 단기 반등이 왔다가 이제 완전히 역배열이거든요. 요렇게 특히 5일선에서 요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이제 완전 지금 역배열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올라온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매수 금물이에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제가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또 시장에 작용을 해가지고 확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욕먹을 얘기죠, 지금. 그렇지만 이제 신규 투자, 어떤 종목이든 이렇게 위에서 5일선을 이렇게 누르고서 11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고 이제 61선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그 역배열로 들어서는 거기 때문에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책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지수가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모든 종목을 갖고 있는 종목을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가 재작년 2021년 6월 달에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었거든요. 기술적으로 저는 이제 저런 것도 이게 어차피 유튜브지만은 모르면 하나씩 배워야죠. 그런 기능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겸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언제라고요? 재작년? 네. 재작년 6월 달 코스피 지수. 재작년 6월 달 네. 코스피가 거의 그게 이제 고점이라고. 3,300. 이게 참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높을 이제 줄이야. 데드 클로스가 발생을 한 거거든 이제. 그러니까 자르고서 잘 들어가서 재작년 6월 달에 3,300을 코스피가? 찍고 계속 하락을 한 거지. 거의 한 그럴 때 1년 이제 반 정도 하락했었죠. 기술적으로 완전 이제 역배열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이제 턴을 하고서 그 작년 10월 달이죠. 그때 그 지수 바닥을 찍고 조금 턴을 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그 개별 종목 말씀 이제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좀 힌트라도 어쨌든 소부장도 여러 쪽이 있으니까요. 관련된 것들? 칩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무슨 뭐 개발을 했다든가 뭐 그런 칩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올라갔다가 바닥권까지 최근에 떨어진 거 한 12,000원대 그 정도 주식도 있고 12,000원대에 있는 주식도 있고 뭐 우리가 이제 또 싼 것들 가격이 그냥 싼 것들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도 보초로 세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가 저게 이제 본격적으로 턴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게 언제 될지 모르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올해는 그냥 슬럼화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들 이제 회장님에게 좀 한번 검토 받고 싶은 건데 삼성증권에서 이제 추천한 종목이 이제 아마 여러분 이미지에 뜨고 있을 텐데 하나금융지주, HD현대, 클래시스, 메디톡스인데 하나금융지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추천한 이유는 본업의 견고한 실적과 주주 환원 정책 효과의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좀 공감 가시는 이제 차트 어떻게 보시나요? 요 날은 요게 갭상승을 했네요, 그죠? 그러고서도 이렇게 아무튼 시초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빠졌다가 올라왔네요. 근데 여기 이격이 좀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지수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버슈팅한 게 있는 거고 조금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러고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주 환원 정책 효과의 시작이라는 것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은 뭐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거는 배당 많이 하면 좋은 거죠. 전통적으로 금융주들은 배당을 좀 실적이 나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수수료 수입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배당을 많이 해야죠. 그 다음에 HD현대도 추천했는데 견조한 배당 수익률과 HD현대 로보틱스 가치 부각이 HD현대를 추천한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안타까운 게 증권회사 리포터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뒷북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수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추천을 하니까는 이거 애매한 거죠. 이거 사기가. 3일 급등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큰 주식인데. 근데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D 현대 로보틱스 가치 부각이라 했으니까 이게 비상장사니까는 요번에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공모하거든요. 이번 주에. 이번 주 공모 들어가서 지금 또 로봇 시대 아니에요. 로봇 시대.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을 못 들었는데 로봇도 지금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지금 첫 번째 2차 전지가 조정받았기, 두 번째 반도체 칩 쪽이었고, 이제 세 번째가 그다음에 이제 로봇, AI 관련. 요번에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종목들은 특히 많아요, 거기. 특히 로봇 관련주들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고 지금 가격 조정이 심해서 그런데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 로봇 관련주들은 작년 말에도 한번 반짝였었거든요. 재작년 말에도 한번 반짝였었고,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보면은 AI가 전부 다 실생활에 많이 파고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점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사람들이 특히 어려운 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일손을 못 구해요. 식당을 한다든가 뭐 이런데. 맞아. 그러니까는 요즘에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도 로봇이 조리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우리 있거든요. 실생활에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로봇이 인력을 대체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 진짜 주문 키오스크는 그래요. 진짜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그거가 없으면은 그 운영을 할 수가 없대요. 가게에서. 근데 사실 이게 주문하는 게 예. 이게 정말 단순 반복적인 일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사람이 했던 거고 예. 사실 이게 가게의 효율성이 되게 떨어뜨린 게 주문도 기다려야 되고 그렇죠. 또 봐서 간다 해서 뭐 바로 딱 주문한 것도 아니고 뭐 물어보고 뭐 하고 하든 근데 이제 딱 키오스크 있으면 그냥 딱딱 누르면 되는 거니까. 그 우리가 로봇이 배달하고 그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식당마다. 그러니까는 요번에 지금 조정 중이지만은 로봇 관련 주식들이 급등한 종목이 엄청 많거든요. 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있는데 아우 한번 급등했다가 쭉 내렸다가 또 다시 급등했어요. 네, 그래서 쉬었다가 그냥 단기적으로 여기서 100% 올라온 거거든요. 24만 원까지 갔으니까 10만 원 초반에서 이 무거운 거지. 아니 2만 대 샀으면 10배, 12배. 그것도 올해 초인데. 속상해 하는 게 많이 있죠. 늘 그래요, 늘.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요번에 대기업체들이 로봇에 투자를 좀 확대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봇이야 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된 정보니까는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불거지다 보니까는 이제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을 여러 가지 또 의료 AI 같은 경우도 루닉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루닉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거 여기에서 바닥권에서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들 말고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지수가 떨어지고 있을 때, 또 조종장 이럴 때는 이런 종목들을 다 공부를 해서 다음에 이렇게 대박이 날 종목들, 그게 어떤 거 있나.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공부하는 시간. 그런 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은 미리미리 보초를 좀 세워놓고 있다가 가격대가 오면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이쪽이에요, 지금. 로봇. 로봇. AI 그러니까 쪽에. 칩이나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말고 2차 전지는 제한적인 종목밖에 안 보이고 그리고 이쪽은 지금 범위가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요즘에 그 유진 로봇 같은 경우 급등을 했었거든요. 유진 로봇. 6,000원대 있었던 게 16,0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는 5,000원대 있던 게 단기간에 여기까지 17,000원까지 왔어요. 이런 종목은 제 계좌에 하나도 없을까요? 공부를 출연하시는 분들은 안 가르쳐줬죠? 네. 레인보우 로보티스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은퇴하는 건데. 이런 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주식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거가 이제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멀리 하면 안 되는 게 꾸준히 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런 게 계속 피해가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하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또 맞은 것처럼 대박을 터뜨릴 수가 있는 거죠. 셀바스 AI는요? 셀바스 AI도 좋죠. 괜찮죠. 그때 여기에서 갔던 거는 이제 그냥 전통적인 AI 주식 말고 챗 GPT 관련, 그 관련 해가지고서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이제 유상증자하고 그러면서 많이 떨어졌다. 여기 유상증자 나오죠. 그러다가 그 물량이 소화되면서 조금 요번에 로봇 관련주 올라가면서 조금 반등을 줬다가 이제 조금 쉬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 셀바스 헬스케어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에서 급등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급등을 했을 때는 챗GPT 관련 해가지고 급등했던 거고 셀바스 AI가 지난번에 유상증자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같이 유상증자를 했던 거예요. 그 물량 나오고서 물량이 소화가 된 다음에 또 급등했다가 근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차트가 괜찮잖아요. 그럴 때는 또 좀 매수하고 그래서 선수들은 또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나려고 그러면 꾸준히 그래프를 자꾸 보고 이게 어떤 이슈인가 또 이제 물량이 나왔을 때는 좀 투자를 쉬었다가 해당 종목 그래서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죠. 시장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올해 이제 회장님은 저희 채널에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늘 출연하시니까, 한 이 시즌부터 계속 이제 돈 벌 수 있는 종목을 크게 두 가지로 했던 게 중에 하나가 이제 AI랑 로봇 쪽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요때도 얘기하시길래,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 차트 별로 안 좋으니까. 근데 이렇게 쭉 갔단 말이죠. 그때도 좋게 보시고 지금 좋게 보신 이유랑,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거, 많은 사람들은 무슨 이제 레모톡스 2만원대에서 뭐 24만원 가면, 와, 이건 먹었으면 12배라 얘기하지만, 저도 옛날에 뭐 그런 정보 잠깐 가져봤지만, 100% 오르면 사람이 팔고 싶어. 미치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산 사람이 여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은 대주주나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누가 그렇죠. 여기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이것도 여기에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다 팔게 되죠. 네. 그리고 한참 조정을 받으면 글쎄요. 그때 또 산 사람도 있었고 판 사람도 있겠죠. 그러다 또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역배열이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다 팔아요. 그러니까는 꾸준히 관찰을 해야지, 꾸준히.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팔고 사고 팔고, 그래서 어떤 주식이 우리가 뭐 100% 올라갔다고 해서 그걸 다 먹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회장님. 이거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관찰만 하는 거지. 이제. 네,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10배 올라간 거, 뭔 미련이 있다고 그거를 그렇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무조건 주식은 쌀 때 사가지고 다음에, 그러니까는 많이 올라간 건 안 쳐다보는데 이게 대장주니까는 루닉 같은 경우, 그러면 우리가 제2의 레인보우 로봇은 어떤 종목일까? 그런 거를 이제 찾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다른 대기업체에서 관심을 갖는 기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종목을 우리가 찾아내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게 루닛이죠. 엄청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그러니까 다음에 제2의 루닛이 어떤 종목일까? 그런 거를 찾아내도록 이렇게 애를 써야죠.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것은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참고만 하는 거지, 참고. 여기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사요. 그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 있잖아요. 그건 내년에 거의 안 올라가는 게 그동안의 제 경험 법칙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올해는 올해로서 끝나고 내년에 어떤 장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3배에서 5배 올라가는 종목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네. 여러 종목이 나올 건데 그런 종목을 이제 준비하고 찾자. 그게 주식 투자의 재미예요. 또 재미고 못 찾을 수도 있지만은 네. 찾으려는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꾸준히. 그리고 아주 작은 돈으로. 그래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노력을 꾸준히 해야지 되는 게 투자자의 몫이라는 얘기죠. 회장님은 좋게 보는 이제 섹터는 지금 아까 전에 2차 전지 얘기해 주셨고, 반도체 칩, 이번에 로봇 AI,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아니면 또 더 있나요? 그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짧게 움직였던 테마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관련, 네. 그거하고 초전도체 관련, 네. 그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냐면, 최근이라는 게 지난주, 네. 이럴 때 미국에서는 우리가 5G 나온 지가 오래됐죠. 5G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미국에서 이제 설비 투자를 하고 확대되는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5G 관련 통신 관련주, 통신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반짝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급등했던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받는다든가 그럴 때는 얼마든지 투자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작은 테마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업의 영업이익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은 또 틈새 전략으로 가능성이 있지 않나. 큰 거 말고도 이럴 때는 이제 지수가 정치되어 있다든가 이럴 때는 좀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항상 주식은 떨어져 있을 때 관심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사우디 관련, 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제공 관련, 이 모듈러 관련 응급주택이죠. 그러니까 긴급주택, 뭐 홍수나 전쟁이나 이런 게 터졌을 때 건축자재 만드는 기업인데 이거는 사우디
관련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관련도 그렇고 그러니까 양수겹장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사우디 큰 펀드 회사에서 실사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 재료로 인해서 여기서 또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네.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원희룡 장관이 가가지고서 이제 하면서 또 이제 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는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여기서도 올라간 게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해가지고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추적. 네.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절대로 사면 안 되는 거고 완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역배열이었었고 5일선에서 위에서 누르는 방금 전에 어떤 주식 가지고서 제가 설명한 거. 이럴 때는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제 이날을 보면은 121선이 안 깨지니까는 또 여기에서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네. 이 정도에서는 뭐 사도 무방하겠다는데 여기서 급등하면서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기적으로 50% 이상 올라간 거죠. 장도 안 좋은데. 작은 스몰캡에서도 테마가 사라지면 안 되고 이슈나 뉴스가 사라지면 안 되고 앞으로 올 뉴스들 있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이슈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죽어 있으면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죠. 또 한 종목은 또 히림 같은 거 설계하는 데죠. 건축 네. 설계. 이것도 역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하고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하고 네. 양수겹장인 종목인데 되게 많이 떨어졌죠. 네. 이럴 때는 뭐 완전 역배열이니까 살 수도 없는 건데 네.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여기에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12,600원인데 6,400원이니까. 그죠? 딱 반토막이네. 그죠? 그런데 이제 웬만큼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술적으로는 바닥 다지는 게 보이면서 여기서 급등을 하고 또 되게 때려 맞다가 N형 패턴으로 제가 늘상 얘기하는 N형 패턴 N형 좋아하시잖아요. 이게 단기 투자하는데 최고인 주식이 최고. 그러니까 늘 추적하면서 바다가 21선까지 단기적으로 딱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을 하는 요렇게 보면 N형 패턴. 그래서 제가 책에도 여러 번 설명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디 뭐 쓸데없는 그 리딩방 같은 데서 끼웃거리고 그러니까요. 그러실 필요가 없이 꾸준히 공부하면 평생 갖고 가는 그 지식이거든요. 요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하는 인구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키움증권에서 실전 투자를 하는데 그 키움증권 그 HTS에 광고로 나온 게 있어요. 참가자가 25만이래요. 25만. 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광고창이 몇 차례 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캡처를 해두려고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는 주식 투자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주식 투자를 다 할 수는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수익 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보의 한계도 있고 그 제가 하는 거는 전부 다 오픈된 정보를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도 열심히 보시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요. 책을 100권 봐도 필요가 없어요. 100권 이상 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대면 강의를 많이 했었죠. 했었죠. 그때 이제 이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뭐 주식책을 100권을 읽든 200권을 읽든 이거는 실전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 거를 만들어야 돼. 실천을 해가지고 자기 거를 만드는 게 익숙해져 있으면 주식 투자하면서 웬만해서 잘 안 까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할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우리 김 작가 여기 유튜브가 원체 유익한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듣고서 흘려보내지 말고 책도 특히 이제 주식책이라는 거는 옛날에 입시 공부하듯이 이거는 평생 갖고 가는 거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자기 거로 만드는 게 한마디라도 한 글자 한 글귀더라도 자기 거를 만들면은 책을 한 번만 읽어도 주식을 잘할 수가 있는 거고 100권을 넘게 읽어도 자기 게 안 되면은 다 시간 낭비거든요. 책값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요렇게 어떤 주식이 어떤 거로 올라갔느냐 하는 거를 기록해 두었다가 추적하고서 아주 많이 떨어져서 바닥을 보이고 있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게 올라갈 때는 그 이슈가 같이 붙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살펴보고 또 시장 분위기하고 지수가 올라갈 때 이런 것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다시 삼성증권 아까 추천주로 좀 돌아와서 클래시스를 추천한 이유는 높은 영업이익률과 글로벌 진출 확대. 그리고 주가는 이미 뭐 많이 오른 상태죠. 이거 아시죠?
로봇 에스메틱,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해서 에스테틱 어쨌든 관련주. 그렇죠. 그러니까는 원체 많이 올라갔는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저게 이렇게 보도가 나와서 여기서 추천을 해서 떨어진 게 아닐까. 추천을 하면 이제 개미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방금 종목 두 개는 또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여기서 지금 나온 것처럼 영업이익률도 높고 또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게 대면 사회로 전환이 되면서 또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는 중국 진출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너무 높아서 그런 거고 가격 조정이 좀 되면은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메디톡스. 메디톡스도 추천 이유는 중국인 관광객 회복 및 증설 효과 기대. 아시죠? 이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쉽게 말하면 보톡스죠. 뭐 보톡스 같은 거. 클래시스랑 메디톡스 둘 다 에스테틱 관련주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보톡스, 그 균주. 근데 엄청 많이 올라간 그 비싼 주식이에요. 뭐 회사가 원체 좋으니까 그렇지만은. 메디톡스 보면 이제 과거부터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너무 많이 올랐지. 올해 초부터 싹 올랐네요. 아무튼 너무 이렇게 급등을 하면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건데 가격 조정이 좀 많이 떨어지면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신고점을 찍었는데 시장은 신고점이 아닌데 이 주식은 신고점을 찍었으니까 가격 조정이 좀 필요하죠. 하나증권에서 추천한 종목 세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대상이 이제 옥수수 투입과 안정화 따른 전분당 사업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적인 식품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가 땡겨서 이렇게 봤지만은 저점이 여기고서 지금 올라간 폭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오래 갖고 할 생각하고서 보면은 조금 양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흠이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고 그러니까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저거 안 되죠. 답답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솔리드도 차트상으로는 괜찮아요. 자회사 4분기 매출 증대로 하반기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그래서 솔리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통신 장비 업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이라도 쌀 때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진다든가 21선까지 떨어지면 여기에서도 21선까지 떨어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지선이 21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1선까지 밀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H 테크. 요거는 이제 OLED 이런 것도 많이 떨어졌다가 오늘도 좀 올랐네요. 오늘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이게 21선 훼손을 안 시킨 거 보니까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 아이폰 15 공급 재개가 추천 이유네요. 그러니까 아이폰 그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제 납품을 하나 보죠. 한마디로 요건 어떻게 보면 아이폰 15가 얼만큼 잘 성공하느냐가 주가의 차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그 다음에 유한타증권에서 네이버 추천했습니다. 추천 사유는 라이브 커머스 거래 급증 등 하반기 턴어라운드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지수가 조금 지난주에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1만 원 요 정도 되면 사셔도 되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높죠. 그리고 오늘은 8천 원 정도 빠졌는데 여기에서 뭐 21만 원까지는 안 오더라도 2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기 21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21만 한 8천 원 정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쌓아야지 이제 리스크가 덜한 거죠. 그 다음은 유한타증권에서 대한유아 3분기 저가 나프타 원료 투입 효과를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는 거는 적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턴어라운드 종목이란 거죠. 중국 경기가 이게 저성장 국면으로 가면서 중국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게 화학업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던 거고 거래량이 되게 적은 주식이에요.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는 훼손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확 떨어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것도 더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종목하고 성질 급하신 분들은 뭐 안 되고 그냥 여윳돈으로 천천히 하실 분들 뭐 이런 분들은 가능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삼성증권, 하나증권, 유한타증권에서 추천한 종목이 이제 첫 번째가 하나금융지주, 두 번째가 HD 현대, 지금 차트도 같이 뜨고 있고요. 세 번째가 클래시스, 네 번째가 메디톡스, 다섯 번째가 대상, 여섯 번째가 솔리드, 일곱 번째가 P&H 테크,
여덟 번째가 네이버, 아홉 번째가 이제 대한유아였는데 회장님이 보셨을 때 이 중에서 딱 하나 고른다면 솔리드 고를 것 같거든요. 솔리드. 네, 솔리드 같은 거는 이제 네, 그 중에 좋게 보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업황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하고 조금 맞지가 않나 싶어요. 통신 장비 쪽이니까는. 네네. 근데 이런 것도 투자를 하실 때 제가 자세히는 안 살펴봤는데 혹시 뭐 시비 전환사채 나오는 게 있나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고서 조금이라도 쌀 때 여기가 지금 21선이 훼손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21선 닿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회장님,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회장님 지금 투자 몇 년 되셨죠? 37년 했네. 37년 되셨으면 이 증권사가 추천 종목은 사실은 뭐 지난 몇십 저는 년 산 적이 동안 없어요. 산 적은 없으시지만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증권사에서는 추천 종목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보셨을 때 그게 조금 확률이 높을 경우가 많이 있나요? 사실 뭐 증권사 추천 종목들을 사서 투자가 그만큼 쉬우면 우리가 돈을 다 벌겠죠. 아, 그렇죠. 쉽지 않은 건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게 이제 확률이 작죠. 이게 이제 보통 어떻게 움직이냐면 애널리스트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탐방을 가겠죠. 어느 때 맞냐면 장이 좋을 때, 장이 좋을 때는 여기서 증권사에서 추천한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가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벌써 리포터가 작성되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은 뭐 매수한 사람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오픈이 되잖아요. 보통은 조금 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참고로 하려고 과거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고사항이지. 그렇죠. 참고사항이지. 참고해서 나쁠 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아봤지만 쭉 보다 보면은 조금 참고는 되고 뭐 때문에 올라갔다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고 그 시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죠. 그래서 저는 증권사 리포터는 많이 보는 편이에요. 리포터. 그것도 리포터도 조금 수준이 딸리는 증권사도 있고 꽤 괜찮은 증권사도 있고 그러거든요. 좋은 건 얘기해도 되는 거니까 꽤 괜찮은 데는 어딘가요? 여기는 그래도 리포트 좀 볼 때 항상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다. 삼성증권 같은 데는 조금 삼성증권. 괜찮죠. PPL 기다리겠습니다. 삼성증권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아. 저는 뭐 리포터 받아본 게 뭐 20년도 더 되고 그러니까는 대형 증권사들이 조금 좋아졌고 뭐 여전히 좀 시원찮은 데들도 있고 그것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얼마만큼 그 숙련되고 숙달된 사람들이 하느냐 그런 건데 이제 리포터를 작성하는 그 사람들의 주식 번호 안목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대학 과정에서도 그 수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공부나 리포터 작성하는 그런 거를 입사해서 배우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포터 작성도 좀 통찰력 있게 그런 거를 잘하는 대형사 증권들이 비교적 요즘에 괜찮아요. 제가 몇 군데들을 연말 되면 꼭 이제 내년 전망이나 이런 거를 여러 회사들 거를 거의 증권사 거나 큰 자산운용사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다 보거든요. 그런데 잘 쓰는 데들도 있어요. 간간히. 그러면 이제 사실 증권사에서도 뭐 삼성증권, 하나증권, 유한타증권 오늘 언급이 됐지만 다른 수많은 증권사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추천 종목이라는 걸 박으면서 추천 이유까지 하는 데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쨌든 타당한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문에까지 그런 뭔가 이렇게 기사가 게재될 수 있는 건데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거는 근데 그게 안 맞을 때가 많다고 해주시는데 그 어쨌든 타당한 뭐 애널리스트가 리포트 쓰고 탐방도 해설을 했는데도 딱 냈는데 안 맞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시장을 그렇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이 원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미국 주식만 하도 있잖아요. 미국의 소위 말해서 아주 그 투자 전문가고 많이 알려져 있고 뭐 세계적인 그 투자회사 같은 데서 올해 S&P 500을 얼마까지 봤는지 아세요? 3,200포인트까지 봤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4,500포인트가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시장 전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오렌 버핏도 시장을 예측하는데 게 시간을 최대한 거의 안 쓰시고 전 세계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작년 주식 시장 되게 나빴을 때 있잖아요. 손정희 그 회장이 얘기한 얘기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요?
세계적인 투자 회사잖아요. 네. 본인 회사가 너덜너덜해졌다고 했어요.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분기 영업 손실이 70조가 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분기. 그래서 회사가 너덜너덜해졌다고 그랬어요.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그 작년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네, 인상을 맞아요. 하면서 그 워렌 버핏도 결과론적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지만은 투자에서 손실 난 게 되게 많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렇게 유지되고 있지만은 투자라는 게 전부 다 예측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잘못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에서 손실이 났다라는 거는, 그리고 우리 과거에 이렇게 보면 뭐 증권회사가 망하고 부도난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했을 때 37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36년 전에 증권회사 중에서 지금 간판 제대로 걸고 있는 회사가 뭐 압도적으로 그 당시는 그 회사들도 다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죠. 네. 회사 관리를 잘 못하고 그래서 망한 것처럼 일반인 투자자들이 특히 예측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오류를 범하죠. 그러니까 그걸 수정해 가면서 수익을 내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확률이라는 거를 이렇게 네. 생각을 할 때 맞출 수 있는 확률이 51%만 되면 돼요. 그게 누적되면은 돈이 많이 벌리는 거예요. 네, 수익이 커지는 거죠. 자, 회장님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얘기하실 때 비싸면 뭐 5배, 10배 오르면 네. 굳이 내가 거기서 뭐 먹을 게 뭐 있겠냐 먹겠지. 하면서 안 네. 들어가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좀 싸 보이는 주식은 어떤 것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싸 보이는 주식이 없어요. 주가라는 거는 떨어질 때는 다 떨어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노출된 그 올라간 것들이 조정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평가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 고평가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말할 때는 뭐 PER, PBR 이런 걸 따지잖아요. 이게 지금은 그게 무의미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너무 PER이 높고 PBR이 높으면 부담스러운 주식이고 단지 그게 이제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많이 낮다고 해서 좋은 주식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시 말해서 성장 가능성이 안 된다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된 주식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평가 기준으로 해서 다시 말해서 좋은 주식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것들은 보초로 세워두고서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적정한 가격에 떨어지면 이제 매수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은 조금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칩 관련주 중에서도 있고 AI 관련주 중에서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포스코 관련주들이 좋게 보는데 이제 그것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올랐으니까는 다음에 조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벌써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인데 원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석 전에 되면 그게 휴일이 많다 보니까 한국 증시가 그때는 약간의 이제 조정의 경도가 들었는데 특히 이번 추석이 길어요. 목, 금, 토, 일, 월, 하 6일 정도 되거든요. 이 추석 전후에 아마 좀 증시 조정이 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 아주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러고서 보통은 그 긴 연휴 전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가는 게 좋죠. 그 사이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저는 그 추석 이후에 좋을 줄 알고 풀매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리먼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다음 날에 다 그때는 상한선이 15%였는데 그때 저는 풀매수했던 거를 다 시초가에 매도를 했던 거죠. 시초가. 시장가 시초가 매도를. 그랬더니만은 주로 마이너스 13%에서 다 체결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 손절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냥 점 한가로 막 가고 그랬던 거죠. 첫날에 매도를. 그래서 큰 그 연휴를 놔두고서는 저도 현금 위주로. 그래서 섣불리 추석 이후에 좋을 거라고 예측은 안 해요. 그 대신 이제 보초로 세워두는 종목들은 보초로 세워두고 저 정도 가격에서는 추가 하락이 좀 제한적인 종목 이런 것들은 좀 갖고 가는 경우도 있죠. 일부는 갖고 가고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고
이런 지금 식으로 해서. 회장님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종목을 산 투자 비중과 현금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요? 현금 비중이 좀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포지션을 취할 때 이제 유동성이 아주 급격히 유입되는 시기가 아니면 대부분은 대형주 투자를 좀 자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전한 주식들이 있으면 대형주 투자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은 스몰 캡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중형주급 있잖아요. 그런 데서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지만 이제 혹시 대형주 중에서도 또 올해처럼 그런 급등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대형주 투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비중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전체 투자하는 비중이 전체 금액 중에서 뭐 한 20-30% 요 정도 되어 있고. 근데 내일 당장 또 왕창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언제쯤 어떤 것들을 확인하면 들어가실 생각이세요? 많이? 그러니까 대형주인데 올해 에코프로 올라간 것처럼 또 무슨 그 포스코홀딩스 올라간 것처럼 그런 게 보일 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가격이 비싼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많이 사죠. 그러면 그런 거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9월 추석 전에 이제 회장님과 오늘 영상 찍었는데요.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투자 조언 한마디만, 9월에 투자 조언 한마디 주고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연휴 앞두고 마무리 잘 하시고 명절 앞두고 해피한 마음으로 이제 추석 보내시고 추석 이후에도 조심해서 고점 매수 금물이고 그래서 시장 상황 잘 보시고서 행복한 추석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과 또 추석 지나고 10월 가을에 아직은 오늘 또 날씨가 살짝 덥더라고요. 낮에 30도 정도. 그래서 선선한 가을 날씨 10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남석환 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